아, 태풍대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도 다 끝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대과는 대는 크다 소리고 과는 지나치다 소리입니다. 지나치다 소리는 보통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고, 보통이 아닌 사람 누가 있죠? 예수님, 공자님 이런 사람들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예, 성인들, 지나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을 그르쳐서 지나치다, 잘못된다, 지나친 일이다. 오늘 저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걸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지나친 일이다, 왜 사과 안 하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지나친 일이다. 그 때를 지나다, 때를 지나친다. 거dim이 할 때 거dim이 안 해서 겨울 되면 굶어 죽을 일이 생겼다. 뭐 그런 것도 지나친 일입니다. 이 대관이라는 거는 그런 지나친 것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나치게 관한 이야기다. 근데 그 지나쳤다는 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지나치다는 게 아까처럼 성인은 지나친 게 멋진 분이시고 일은 지나친 게 좀 잘못된 거고, 뭐 그런 정도의 의미지, 이 지나치다는 것이 꼭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각계의 계사를 잠깐 보면 대관은 동이요니 이유요왕하야 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요 동은 대들보 마르때 동이고 요는 흔들흔들거린다 이 말입니다.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대관은 지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지나친 게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유효왕하야 형하니라. 그렇게 그대로 한다면 형통하다. 언뜻 듣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뜻 듣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IMF 참 황당하고 지나치고 고통스러웠던 일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IMF 사태를 우리가 지혜롭게 견디고 지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예전부터 있었던 많은 관습들이나 많은 좀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타파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 IMF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음 수표가 당연히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안 끊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 IMF 사태가 지나가고 나니까 누구도 어음 수표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어음 수표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뻥그렇게 이렇게 일어났던 게 사실은 요만한 거를 바람을 넣어서 이만했던 게 그게 꺼지고 나서 실체 본체만 남았습니다. 그 본체만 남고 나니까 지금은 더 탄탄해졌다. 그렇다면 그 지나친 것은 우리에게 꼭 화만 되냐? 그 경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상황을 이기고 났으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다. 이 지나친 상황을 극복하기만 하면 멋진 일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주역이라는 범상치 않은 공부를 지금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볼로 딱딱 아프고 죽겠는데 그래도 몇 년 들으시고 나서 귀가 좀 열리고 나면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거 뭐 가면은 뭐 선물 줘? 계란 한 판 주나? 아니 근데 비서인데 그걸 왜 가? 일반 사람들이 뭐 모르죠. 지나친 일입니다. 지금 여기 밤중에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지금 지나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 가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선물 줘? 선물 안 줘. 근데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오랫동안 버티고 견디고 나서 그 상황을 지나고 보면 그 때를 지나고 보면 야 누구도 당신이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죠. 그때 가면 남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형통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진도를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 단에서 말합니다. 대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크게 지나친 거다. 대자가 아니라 크게 지나친 것이다. 동요는 무슨 소리냐? 마룻대가 흔들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 강강강 센 놈들 있고 아래 위에가 음입니다. 약하단 말이에요. 대화는 뭐냐? 시작과 끝이 허약하다. 집으로 치면 주수들 밑이 약해가지고 이 단단한 게 무너지는 우려가 있다. 위에 도리대가 제대로 안 걸려 있어서 흔들려서 숟가락들이 내려앉을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강과이 중하고 강이 지나치게 과하면서 가운데 있고 그런 말입니다. 손이 열행이라 손순하게 기쁘게 행동한다. 손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어디 갔냐? 요게 손입니다. 손. 예. 손이 기쁘게 따르는 거다. 열행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유왕하야 내영하니 그대로 한다면 형통할 것이니 이에 형통할 것이니 이 지나친 이때가 대과짓이 내 의지라. 지나친 이때가 대단한 지금 때다. IMF가 온 그 사태는 정말로 불행한 사태였지만 그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멋지게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금 그때 엎어지지 않고 이때 대과짓이 이렇게 지나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효동입니다. 예? 김효근 선생님요? 김효공? 동동 김효동 선생님요? 아 여기는 없네요. 예, 일단 저기 쉬는 시간에 예. 사무실 내려가서 등록을 좀 하십시오. 상활 예, 이 상활은 이 상은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자. 코끼리 상자인데 코끼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상에 말하기를 상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지금 이 현상을 보고서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현상을 보고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택멸무기 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택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요 택은 뭐냐 하면 연못을 뜻합니다. 연못. 이렇게 쓰나? 아 복잡하네. 예. 연못을 뜻합니다. 예, 연못을 뜻하고요. 얘는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로 추상될 수 있습니다. 연못에 빠진 나무.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지나치면 강마가 져가지고 내가 쓸고 내려갔다. 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가 위태롭지 않겠냐?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금 그 나무가. 그런 소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자는 이 상황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군자, 대인, 그 다음에 여왕, 뭐 왕, 성인, 또 옛날 조상임금, 선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군자라는 것은 요걸 치환시켜가지고 나는
내가 이 공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군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덕군자죠. 덕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하고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군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공부한 나는 그러면 군자가 당연히 되겠죠.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가지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군자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독립불구하며, 그래서 홀로독자의 설립자, 안이불자에다가 두려울 구자입니다. 두려울 구자.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세무민 하나니라. 예, 세상을 비켜서라도 민망하지가 않다, 부끄럽지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달아나다 숨다 이런 말입니다. 달아나다 숨다 이런 말. 달아나다 숨다 이런 말이고, 이건 세상 세자고,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은 요 글자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자는 아닙니다. 이거 이자는 이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뜬금없게 시리 없을 문자예요. 없을 문자. 없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오셔서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당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천사당 하고 있더라고요. 천사당이 아니고 무사당입니다. 무사무위로 무사무위라는 말이 있죠.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를 잘 키워놓으면 그 아이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겁니다. 로봇가 아니죠,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죠.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이거 해, 왜 뭐 안 주워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킹 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판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무사무입니다. 그게 무사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피해 살아도 전혀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하지 않다. 지금 뭐예요 상황이? 택멸목은 뭐예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그죠? 나무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위치에 처한 상황이에요. 여기 대갑니다. 이럴 때 나는 주변에 도움이 없더라도 나 혼자 이 상황을 돌파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요, 자신의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고,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관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마땅치 않아. 슬쩍 내가 빠져 있어도 뭐 크게 부끄럽거나 내가 참 자괴감이 일으킨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물이 나무를 잠겨서 죽게 하는 것이 대거다. 평소에 물은 나무를 길러주고 생명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여름 장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제천 지역에도 여러 번의 큰 홍수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매포에 한일 시멘트가 있던 노담도 수몰되었고 다곡도 수몰되었습니다. 요게 2, 3년도쯤이죠. 92~93년도쯤이요. 매포는 아주 그 도담을 버려버리고 그냥 빈벌판 남겨놓고 이주해버렸죠. 이 위에다가 이주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대단히 지나친 일입니다. 네, 그 가보니까 물이 이 도리대까지 물이 찼다가 빠졌더라고요. 그 수아이라고 이튿날에 가보니까 하늘시멘트 앞에 지금은 도담역이 있는데 그 빈 공터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시장이 있었어. 시장 쭉 들어가면 있어서 가보니까 도리대 밑에까지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더라고. 상상만 해도 어떻게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는지 몰라. 내가 집들 천장 그 꼭대기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대단히 이 지금 대화 상황입니다. 지나친 상황입니다. 다시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런 지나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산천 별방을 가보면 이곳은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약방이 있는 동네입니다. 약방. 약국 말고 약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했던 데는 지금 번성하고 있지만 가곡 쪽에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전원주택단지처럼. 근데 이 어상천 이쪽으로 별방 쪽으로 들어가 보면 1940년대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40년대 모습. 그 지나친 상황을 극복을 해낸 모습이 이쪽이고 전혀 그런 일을 만나보지 않았던 게 그쪽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의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만들어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을 뻔하고 살아남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대과의 시기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앞으로 찾아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우리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는 신산업에 밀려오고 그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은 이 신산업 앞에 저항하거나 무너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택시 문제도 신문지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막 분신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IMF라는 위기 상황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돌파했습니다. 또 FTA라는 거센 파고를 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그 파고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요새 중국 사람들에다가 좀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니들이 내놔야 돼 이러고 지금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국은 오히려 산업이 다 망가져갖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다 망가졌으니까 야, 이 또라이 같은 사람 불러다가라도 우리 동네 일자리 만들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자마자 대만 막 기업들 협박해서 미국 안 오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치에 맞아요? 합리 아니란 말이에요. 힘 있는 자의 횡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상태가 됐다. 어디 가서 힘쓸 거예요? 힘쓸 데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이 위기의 상황을 늘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이 모든 것은 생명을 변화의 상황을 극복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군자이하여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해야 한다.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불구하고 세상을 피해 살아도 현재의 상황을 혹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돈세무민한다. 큰 변화의 시기에 사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덤보덤보 뛰댕기다가 잘못할 수 있죠. 판단이 제대로 안 섰는데 생각이 제대로 안 섰는데 손발이 먼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건 무조건 필패입니다. 생각을 정교하게 하고 이치에 맞고 합당한 상황이 되면 그때 손발이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손발이 지멋대로 움직이면 무조건 필패죠. 무조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돌다리를 100번 뛰들여보고 100번째 깨지면 그 다리 건너가지 않는다. 하지만 확신을 섰을 적에는 뒤도 돌아보지 옆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리더가 있는 경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경우는 그거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그 작전이었어요.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남의 거 빌려다 카피도 하고 슬쩍슬쩍 하다 못 따서 빼먹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따라갈 상대가 없습니다. 따라갈 상대가 없어요. 왜? 일부 산업 분야는 최고의 경제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창조경제 하자.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하자. 지금도 용어는 다르지만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 예전에는 공장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똑같은 재간을 가지고 똑같이 줄 잘 맞춰 쓰고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크게 쓸모가 없어요. 왜? 이런 기계가 다 하거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지요. 생각은요, 또라이 같은 데서 나옵니다. 여러 사람하고 다른 데서, 평범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지나친 경우에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손에 던져주고 간 누구죠?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 존경한다고 말은 안 해요. 누구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공자맹자보다 나아요. 공자맹자 뭐 예수님 해봐야 한쪽 동네에서 놀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핸드폰 하나를 휙 던져줬더니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애부터 할머니까지 다 들고 앉아있는 게 스마트폰이야. 그거 돈 100만 원 되는 기계를. 테레비가 우리나라에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20-30년 걸렸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10년, 20년 걸렸어요. 핸드폰이 사람 손마다, 집집마다 사람 손마다 들어가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어마무시한 얘기죠. 어마무시한 얘기. 근데 그 사람 존경한다고 말 안 해. 좀 지나친 사람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면서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기억 속에 있는 애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는 애울 필요 없습니다. 왜? 핸드폰 뒤들이면 다 나와요. 뒤들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뒤들여서 찾는 방법만 알면 돼요. 찾는 방법만. 활용할 수 있는 생각만 있으면 되고. 사전 찾는 거요? 핸드폰 뒤들이면 사전 글자 다 나와요, 이제는. 뭐 굳이나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수업 얘기하잖아요.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애올 일 없어요. 왜? 책에 다 있고 제가 저 뒤에 카메라 대놓고 찍거든요. 인터넷 뒤지면 이 강의 10번, 20번, 100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죠. 물론 그 시간이 그거 듣고 있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대단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적어서 뭘 하려고. 집에 가서 다시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제 말만 듣다 보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하나 말의 팩트는 큰 의미 없어요. 큰 상황만 읽어내면 돼. 그러면 디테일한 거는 책에 보면 나와있고 스마트폰 뒤지면 다 나와요. 디테일한 거는. 뭔 연도가 어떻고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의미 없어요. 연도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세종이 몇 년도에 되고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생멸목은 연못에 나무가 묻혀있는 것, 연못이 나무를 물에 잠겨 죽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4개는 택으로 물이 되고 4개는 손으로 오행상으로 목이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나무가 잠겨있는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 보시니까 이게 안 보이지만 얘를 물이다, 얘를 물이다, 얘를 나무다 라고 놓고 보면 물속에 지금 나무가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 독립불구는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다. 모든 것이 지나친 대과의 때에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지도를 지키는 모습이다. 모두가 IMF라고 우왕좌왕 들고 뛰고 치 뛰고 내 뛰고 할 때 우리는 금 팔아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IMF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세무민, 중용 지도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지나친 세상의 흐름을 피해 살아도 그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주역과 관련해서는
단양에 아주 큰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게요. 예, 단양 사이남에 가면 역동 우탁의 유허지가 있습니다. 이 유허지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있었다 하는 정도를 기록해 놓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지금 그 유허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20년 됐어요. 써놓은 지가. 인터넷에요. 요즘 자주 쓰진 않는데 제가 오래된 미래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문을 안 닫았으니까 그냥 있어요. 쓰진 않지만 요새 이제 예전에 동영상 찍기 전에 예, 그때 이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저걸 찍고 나니까 또 이걸 거의 안 쓰게 돼요. 이때 단양 사이남을 답사했던 답사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역과 관련된 부분만 예,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 적은 글인가 날짜가 있나? 2009년 9월 2일 날 적어놓은 글이네요. 2009년 9월 2일 날 적어놓은 글이고요. 10년 된 글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썼던 거는 2008년 3월입니다. 2008년 3월. 지금 이 대화와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사이남 보이시죠? 사이남에요. 지금은 여기 못 들어가요. 밑에 절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이게 없었는데 절이 생겼어요. 요 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에 요 정자 누각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사진남 밑방이 하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들어가요 지금? 잠시만요. 네, 들어가요? 네. 뭐 저기 뭐 막아놓고 철조망 막 이랬던데. 아니 계단 따라 올라가면 돼요. 아니 이거 절 통해서 들어가야 돼. 네, 아, 절 통해서. 네. 들어가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있어요, 그죠? 그 들어가는 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지금 그 주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이 병창을 따라서 이 밑으로 손 닿을 거야 한 3m까지 가는데 한 2m 50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온갖 글자들이 다 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는 안 보이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하나들을 봐도 다 못 읽어요. 3m 많아요.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에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만 여기 지금 옮겨놓습니다. 아래 글은 2008년 3월쯤에 썼던 글인데 예, 컴퓨터 파일들을 뒤적뒤적하다가 발견해서 올립니다. 지금과 시각차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주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부족했던 때라서 어설픈 감은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께서도 사이남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시면 예, 또 다른 눈으로 사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남과 역동 우탁, 예, 우역동. 역동 서원이요. 안동대학교 군에 몰랐어요. 모르고 가서 뭐 있길래 옛날 집이 있길래 가보니까 거기에 그게 있어요.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 역동서원이 이제 옮겨다 지어놓은 거죠. 있고 그거만 볼 때 몰랐는데 박물관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앞에가 박물관이고 그 앞에가 야외도 의리장이 있는데 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안에서 보면은 그 창문 안에 이 역동서원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저 액자에 넣어놓은 것처럼 들어와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주 누가 신기하게 해놨어요. 안에 밖에서는 이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고 2층인지 3층인지 그 박물관에 올라가서 창으로 내려다보면 액자에 넣어놓은 것처럼 아주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타기불군, 화코불발 예,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고요. 이 위에 거는 지금 이제 요걸 해서체라 하나요? 해서체고 요거는 전서체죠. 전서체. 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거의 10여 년을 사이남리를 다녔지만 사이남을 건너다 보면서 별다른 감흥 없이 그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강의 중에 역동무탁 선생의 일화와 함께 독립불구 돈세무민의 각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카메라를 챙겨들고 사이남을 찾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상전에서 말한 독립불구 동세무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은 관광철이 아니라서 찾는 이도 하나도 없고 그저 바위만 말없이 서 있었다. 산신각 아래쪽 문을 열고 내려서서 장기판과 바둑판을 감상하고 1시간쯤이나 문제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위로 올라와 산신각을 올라가 봐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다리를 건너가서 앞에 있는 가게로 가서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난 몰라 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찾았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쪽 위에 가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망가졌는데 한참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역동 우탁 선생 기적비 안내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옮기는 겁니다. 사이남은 단양 발령 중 으뜸인 명성지로 푸르고 깊은 계류를 끼고 수백 척의 기암 절벽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암상에는 노선까지 곁에 있어 마치 해금강을 연상케 하며 그 밑을 흐르고 있는 운계천이 구비구비 강돌아 그 일대에 운선구곡에 수려한 계곡의 신비경을 이루고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협곡과 어울려 오랜 세월 비바람에 풍화된 바위들이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솟아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사이남은 고려 말 정사와 역학에 능통했던 유학자이며 단양 태생인 역동 우탁 선생이 사품이었던 사인묘술 재직 시 이곳에 청유하였다는 사연에 따라 조선 성종 때 단양 군수 임재강이 명명하였다 하며 입구에는 1977년 6월 지방 유림들이 건립한 역동 우탁 선생 기적비가 자리하여 있고 사인왕 암벽에는 우탁 선생의 친필각자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친필은 아닌 것 같아. 누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기불군 화코불발 독립불구 도세무민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뛰어난 것은 무리에 비할 것이 아니며 확실하게 빼지 못한다. 홀로서도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을 운둔하여도 근심함이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이 안내판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읽어보고 문제인 사구체 4줄의 글은 그림자도 못 보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안내판에 우역동 선생의 친필 각자라는 문구의 해설이 무슨 의미인지 얼른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 난 위의 글들이 역동 선생이 직접 썼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해석을 해보기로 했다. 우탁이 이름이 탁이죠. 예. 타가 너는 너 입자입니다. 무리 중에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붉은 요건 무리입니다. 요 아니 불자고요. 확신하건대 확코 예. 빼어나지도 않지만 불가발이 빼어나지도 않지만 독립불구하며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고 돈세무민 하나니라 세상을 등져 있어도 민망하지 않다. 우탁 자신이 한 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위 안내판에 분명히 우탁 선생의 친필각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친필각자라고 되어 있어서 예,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니 상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양읍 도서관에 들려서 단양 군지를 열람했습니다. 이때 업차 빠져서 있었어요. 지금 한 짓을 지금 보니까 무인장 빠져있어. 상상도 안 하고 이것만 찾아 돌아다녔어. 미쳤어 진짜. 예, 이거는 단양 도서관에서 빌려온 단양 군지의 내용입니다. 요 글씨들은 제가 카메라로 사진 찍은 거고요. 타기 붉은 화코불발 대강면 사이남리 사이남 절벽에 가로 67cm 세로 105cm 크기로 새겨진 암각자이다. 사이남 절벽의 뒤쪽 산신각 옆에 새겨진 이 암각자는 낙관이 정이라고 되어 있어 조선 영조 때 단양 군수를 역임한 조정세가 새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뜻하고 다르죠, 그죠? 이거는 우탁이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딴소리 하고 있어.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자꾸 전설이 돼버려요. 조정세는 영조 42년에 능영정을 창건하였고 영조 44년에는 창하정을 중수하였는데
영조 45년에 파직되었다. 암각자의 내용은 사이남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타기가 아니고 사이남 그 절벽을 지금 표현한 거다. 너 서 있는 그 모습이 보니 무뚝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죠? 아까는 부탁 자신이 했을 적에 하고 지금 사이남 그 바위의 기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예. 누뚝하여 무리하여 비엘 바가 없고 확고하여 움직이 꿈쩍도 않는다. 사이남 지금도 멋지게 생겼잖아요. 예. 그 사이남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라는 의견입니다. 독립불고 논세무민이라는 그런 요 밑에 요글입니다. 대강면 사이남리 사이남 절벽에 새겨진 미려한 천서체의 암각자이다. 가로 54cm, 세로 109cm인 이 암각자는 홀로서도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도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 단양의 산수를 사랑했던 윤지 이윤영이 새긴 것이다. 새긴 이 낙관이 함께 암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결국 지금은 각각 다른 사람이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윤지 이윤영에 대한 글을 아래 고전 번역원의 글을 인용합니다. 고인진적 사이남 각자 예, 이윤영의 자는 윤지 호는 담릉 담화제이다. 이세계 14세 손으로 붙인 기중은 부사를 지냈고 백구 태중은 판서였으며 동생 문영은 동지중추 부사를 지낸 당시 전형적인 사대부가 출신이다. 이윤영은 윤시명에게 수학하였으나 엿을길의 뜻이 없고 산수일왕과 시주 소화를 즐기며 일생을 보낸 풍류처사였다. 1751년 9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땅을 사고 바이틈에 서벽정을 짓고 우거한 그는 말년에 서성에 거처하기까지 5, 6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거사라는 그의 벼로가 말해주듯이 그의 문집에 남아있는 시문을 통해서도 그에게 다장 생활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또한 시서와에 모두 능하였고 시문집 달릉주고 15권 사책이 남아있다. 예. 위의 글들을 따로따로 놓고 보니까 또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역동 선생의 글이라고 여기고 보았을 때는 역동 선생의 독백적인 글로 보이던 것이 시대는 같지만 약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따로 새겨진 글들을 음미해보니 이 글들의 사이남을 참미하는 글로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기불곤 확고불발 예, 사이남이 매우 탁월해서 다른 바위와 같지 않으며 매우 확고해서 뽑을 수가 없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어 장한편에도 이거와 비슷한 글들이 쭉 있습니다. 밑에는 해석이고요. 이건 인터넷 사이트니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불고 돈세무민 아상의 주역강이 태풍대과 대상전의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이에요. 예, 탕활 택멸목이 대관이 군제 이하야 독립불구하며 돈세무민 하나니라. 연못이 나무가 침몰하는 것이 크게 지나친 것이니 예, 군자는 이를 거울 삼아서 대과지시인 대과에 말려들지 않고 중용지도를 지킨다. 세상을 피해 살아도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글입니다. 돈세무민은 대각계 대상전과 함께 건문원전 초부에도 등장하는데 건문원전의 돈세무민은 아직 연결지 않은 상태를 말하니 예, 이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지는 않고 대각계 대상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여기 지금 아까 이거 같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에 이게 어디쯤이냐 하면은 한 이쯤 되는 이게 쭉 올라가는 계단을 다 올라가서 그 누각에서 앞에 서서 올라오던 길을 돌아서서 내려다보면 요렇게 보이는 자리, 계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자리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올라가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 안쪽에 들어 있고, 네, 그 안쪽 옆구리에 들어 있고. 가보셨구나.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요. 지금 이게 올라가서 내려다본 바입니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올라가는 그 밑에 계단 올라 시작하기 전에 써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2010년도에 쓰셨던 개혁이 있네. 우리 김종배 회장님 글이 10년도에 쓰신 글이에요. 요 앞에 요거는 우리 초대 회장님 글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저기 화문학 선생님이라고. 전 지금 나오시진 않은데 예전 부회장님 글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꽤 오래된 글입니다. 인터넷 뒤지면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썼던 글들이 여기 좀 이래저래 더러더러 좀 있어요. 주역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가 도대체 뭐냐 하는 대화 지나치던 게 뭐냐,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차 한잔 하시고